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굉장히 모처럼 생방으로 녹음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생방으로 녹음하는 거가 늘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안 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강의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경매 코치들 중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우리 협회는 보면은 우리 그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매 방송 치고는 하여간 그냥 즐기게 해오는 거죠. 아주 즐깁니다. 그죠? 소재는 아직도 못 쓴 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팟빵이 무료 방송이다 보니까 경매라는 한정적 주제를 가지고 무료 수준에서 오픈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해가면서 꾸준히 몇 년, 5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아닌 일반 부동산의 어떤 뉴스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파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방송을 하기에는 또 바쁜 회사 생활이 문제가 되고, 그죠?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에 집중하는 어떤 열정의 지수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어떤 시간의 한계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버라이어티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또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세라서 영상 위주로 하면, 또 팟빵은 그 오디오 콘텐츠가 또 대세인 그룹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데이터 요금 요런 것 때문에 또 오디오를 안 본단 말이야, 비디오를.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시도들과 여러 가지의 우리 협회 또 지사도 좀 생겼다가 나가고, 생겼다 없어지고, 요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이 팟빵이 방송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이제 저희 협회의 인생하고도 살아온 과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녹음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 협회의 어떤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사업 규모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공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방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한정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차라리 일정 부분이 유료 콘텐츠라면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어차피 이제 무료 콘텐츠다 보니까 어떤 개발이라는 측면이 좀 약한 건 사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지사장들에게 방송을 시켜 놓으면은 그들도 사업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분주하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찔끔하다가 접어버리고 찔끔하다 접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뭐 KBS나 MBC 뭐 이런 것처럼 그 방송 수신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간 내서 찔끔찔끔 하는 거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거는 최근에 방송이 이제 드문하는 거죠. 이런 생으로 방송이 드문했지 올라간 개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경매 코치들은 우리 킹왕짱 옥션이 열리면 다양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팟빵을 통해서 킹왕짱 옥션의 사이트에서 코치들이 어떤 경매 방송, 경매 시트콤, 경매의 다른 형태, 인간, 즉 경매형 인간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인성 개발 형태로 볼 수 있는 드라마 같은 아니면 이제 꽁트 같은 어떤 그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동영상을 찍어서 공급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킹왕짱 옥션이라는 어떤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뭘 할 계획은 있어도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최근에 아시죠? 그 인천지사하고 수원 안양지사가 협회를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협회에 있는 지사는 지금 있는 것은 대구하고 광주. 그죠? 대구, 광주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만둘 거면 이참에 그만둬서 방송을 여러 번 시키게 하지 말고 끝내라.
라고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압니까? 내일이라도 기라고 하면 또 바로 방송에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회인 줄 알고 과거의 생각을 하고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협회는 나는 싫고 그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걸로는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혼동과 오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생각 끝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방송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댓글에 질문을 이제 두 분이 하셨어요. 네, 어떤 큰 법적인 질문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참에 시간도 남고, 저희 본사는 이틀 전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어떤 직원은 이틀 전이지만, 어제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인생을 오래 해 님이,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시원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시원한 거는 진짜 에어컨만 한 게 없어요. 저번 주에 해운대 가서 행사를 띄었는데, 행사 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튜브 빌려가지고 고생하고 있길래 준수하고 이제 다른 직원을 그냥 바닷가나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에 한 2시간 담근 그거가 답니다. 그러나 역시 시원한 에어컨 안에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협회장님 책을 다시 꺼내서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듭니다. 경매를 5년 하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협회장님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것입니까? 협회장님을 통해 경매를 배우는 청취자들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어제 우리 경매 코치 중에 원일 씨한테 이제 코치를 받는, 다른 분의 어떤 의견으로,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설령 씨죠. 설령 씨가, 양주도 선물해주고, 그랬죠. 저는 행어버 조스를 이제 3개 들고 가서, 같이 마시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가졌는데요. 거기서도 질문이 나오는 것이 부자라는 게 어떤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게 있겠죠.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사십니까? 요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를 그 말이 지금 이 인생을 노래님이 물어보는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죠. 부자는 뭐냐? 그 당시 제가 5년이든 7년 정도 경매를 해서 건물을 못 사면 그거는 하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30대 초반에 경매라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매 컨설팅 회사를 이미 차리고 있는 학교 선배를 동부법원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동부법원은 구의역 앞에 있었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경매는 내가 투자해야지 컨설팅을 해가지고는 배가 고파 죽는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컨설팅을 하면 낙찰이 되면 그달은 밥을 먹고 낙찰이 안 되면 그달은 굶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노가다랑 비슷한 거죠.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수입이 끊기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당연히 근데 왜 이분은 자기는 경매 투자를 하지 않을까? 왜 남만 해주지? 자,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경매라는 것은 해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스파레주생들도 자기들이 이제 낙찰 받아가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분명하게 좋은 걸 지금도 잡거든요. 지금도 잡습니다. 그거는 스파레주생이나 코치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뭐 다른 데서는 물건이 있네 없네 그러지만 물건은 있다. 그거는 보는 눈과 어떤 나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인성이 그냥 오두방정을 떠는 인성이라서 잠깐의 어떤 변화일 때도 쪄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좀만 더우면 덥다고 미치고 좀만 추우면 춥다고 난리치는 그런 얄팍한 인성들은 경매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경매형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고 마인드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디 마인드라는 게 강의 몇 번 들었다고 바뀌면 그게 자기 고집이라는 게 바뀌면 모두 다 그냥 도를 통달했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아둔한 사람들은 귀에다가 대놓고 확성기를 틀어도 진짜 2년 3년 해도 안 바뀝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듣는 거 절대 안 바뀝니다. 오히려 기어오르죠. 자기 생각 맞다고. 지 생각이 순할 때는 되게 그럴싸하고 들리는데 조금 자기 생각에 빠져들면 다른 사람 말이 좀 우습게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경매라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들 중에 우리 스파레주 최근에 있는 기수들도 보면은 한 건, 두 건, 세 건 하면서 상당한 어떤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이르면 지겹고 식상함을 많이 느끼죠. 그 단계에서 지겹고 식상할 때 뭔가 또다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게임을 해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버전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투자라는 게 처음에는 경매를 하기 전 단계에서 경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할 때 오는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선택해서 초창기에는 돈을 확 법니다. 그 다음에 뒷심이 발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자기 스스로 갖지 않으면 같은 걸 반복하는 데 오는 식상함이 느껴지면서 자신의 옛날 고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항상 평균치를 맞추죠. 우리가 이제 그 볼링의 에버리지가 130이다 그러면 처음에 한 서너 번은 갑자기 미쳐가지고 180 가까이 치죠. 잘 쳐요. 그 다음에 한 중반 되면은 다시 이제 옛날 생각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면 뒷심 떨어져서 결국은 에버리지가 한 130, 120, 140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기한 게 그래요. 당구도 그러죠. 당구도 기본 실력 맞춰놓으면은, 어떨 때는 막 서너 개씩 쳐. 근데 중요 고비에서 엄청나게 헤매면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 당구도 에버리지라 그래요? 뭐, 그런 그 점수 있죠. 80이다, 120이다, 200이다, 300이다. 그 수준에 딱 맞춰집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30대 때 돈을 많이 벌다가, 40대도 그때 그 식으로 벌릴 줄 알고 살다가, 망해가지고는 노년이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 잠깐 버는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식한 행동이고, 그 다음에 여태 못 벌었던 돈이 갑자기 내가 벌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짓이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그죠?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셔야 된다. 식견이 좀 멀리 내다보는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분이 이제 부자라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저는 부자라는 거를 생각을 별로 안 해봤다. 부자가 어떤 거냐? 라고 누군가를 나한테 자꾸 묻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너무 크면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구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은 넓어 보이지만은 지구를 본 적은 없죠. 그래서 크면은 지구가 안 보이죠. 개미가 기어다니면 개미는 우리들이 사는 방 전체도 못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방 안에 딱 앉아서 방문이 어떻게 생겼고 창이 벽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지만 개미가 기어다닐 때는 그 방의 사이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욕심과 제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그 원이죠. 소원 같은 거, 서원 이런 거는 매우 컸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커야지라고 생각해서 컸을 거냐? 그건 아니고 그냥 큰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굳이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이름 붙여서 부자라고 붙인다면은 나는 당연히 부자라는 것이 되고 싶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겠고 굳이 내가 어느 정도 클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누가 물어보면 잠깐 생각해보는 정도지 어떤 걸 계획한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죠. 요 파트는. 그래서 워낙 커서
부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았습니다.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고요. 그러면 그 부자라는 개념이, 그럼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예. 끝을 정하지 않았는데, 어디까지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면 부산이 목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럼 부산입니다. 라고 하고, 대구쯤 가서 내리라 그러면, 아니, 난 더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어디까지 간지도 모르겠고 그냥 움직이고 있다. 그런 사람한테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할 말이 없죠. 그냥 끝까지 갑니다. 예.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 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 전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등의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질문이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간다. 멀리 간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말했죠. 경매를 제가 선택했을 때는 돈을 증가시키는 어떤 도구로서 경매, 확성기로서 경매를 선택했지, 경매를 천직으로 생각한 적도 없어요. 저는 방송에 어디를 해도 경매쟁이 될 거냐, 또는 경매쟁이 된 것도 문제인데, 경매쟁이 가운데에서 빌라쟁이 될 거냐라고 말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디까지나 돈은 세상에 곳곳에서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소수만 열심히 많이 벌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가 큰 돈이 벌리는 길이 있으면 나도 갈 수 있으면 했으면 좋다. 예를 들면 장동건이가 CF를 찍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경매를 하지만 아이고 나도 누군가가 캐스팅해서 CF나 하나씩 찍어봤으면 좋겠네. 한두 시간, 몇 시간, 며칠 좀 놀고 같이 촬영하고 막 5억도 받고 3억도 받는다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없고 그런 재능이 없고 남이 나에게 그걸 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만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재테크 강의를 EBS나 KBS에서 고정 프로로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럼 죽어도 한다 그러죠. 그죠? 그죠. 방송에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그렇게 떠든다면은 대번에 유명해져서 그 백종원 그 시처럼 그 사람은 뭐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뭐 말투가 세련됐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배우 여배우랑 결혼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 노출되고 그러면 떼돈을 버는 것이죠. CF도 찍고 이리저리 하던 사업도 더 추가적으로 그 추진력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런 거죠. 그런 그분이 그러면 나는 CF를 찍고 내가 어떤 TV에서 출세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단지 장사를 하다 볼까. 또 단지 장사하는 중에 아는 그 친구도 연예인하고 결혼을 했었고 그 사람 소개로 연예인을 만났던 거. 요런 인연에 따라서 돈을 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TV에 출연하게 된 거다.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 부자라는 것도 부자 되는 어떤 큰 흐름에 내가 서 있으면은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많은 것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는 지사장들이 처음에 와서 저한테 묻는 게 월 500만 벌면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협회 시스템이 이러이러해서 그 정도는 충분하다. 네가 정말로 미련만 안 떤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시스템이 그렇고 그 이외에 하다 보면 이곳에서 우리죠. 여러분들이 떡 고물이 묻는다 그러죠. 떡을 만지고 있으면 떡에만 고물이 묻어야 되는데 여러분 손에 고물이 묻어요. 그런 것처럼 경매를 하고 대외적 사업을 하고 얼굴을 드러내고 사업을 하다 보고 교육을 가르치다 보면은 보이지 않게 손에 묻는 게 엄청나게 많다. 자, 이런 기회는 내가 너를 꼬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능하면 못 찾겠지만 유능하다면 반드시 돈을 크게 번다라는 정도는 하죠. 자, 이런 돈을 버는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몸을 벗어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경매라는 걸 하게 되면은 경매라는 되게 큰 흐름 속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빠져나가면 안 되지. 잠깐 실수는 있지만 빠져나가면 이 큰 흐름 속에 얻어지는 어떤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거는 극히 당연한 상식 중에 하나인데
거의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경부고속도로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누구는 20시간에도 부산을 가지만 꼭 가다가 톨게이트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유턴을 하거나 빠져나간다. 빠져나갈 때는 지 눈에는 부산역이 없을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이 도로의 끝에는 부산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야 뭐 자기 팔자니까 제가 그건 못 건들죠. 그리고 요즘엔 건들고 싶은 생각도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 자기 복따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 드리면은 부자라는 것을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끝이 없다. 너무 커서 안 보인다. 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내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뭔가를 할 것이다. 근데 그 뭔가를 하는 것이 경매만 할 것은 아닐 것이다. 경매는 하나의 도구지 목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장수가 자기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칼이 깨져버리거나 칼을 놓쳐버리면 그 상대는 계속 공격이 오는데 바닥에 굴르면서 칼만 잡으려고 할 것이냐, 돌도 잡아서 던지고 손가락으로 공격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게 고수지. 무슨 칼로 쳤다고 그냥 칼 찾으러 다니면 상대가 가만히 있냐. 그거는 칼에 의존하는 그 졸장부지 장수는 아닌 것이죠. 칼은 나를 지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매는 돈을 버는 도구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도구가 있으면 그 좋은 도구도 잡는 것이고 그죠? 권총이 있는데 옆에 기관단총이 두세 정이 있으면 권총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2개 드는 놈도 있겠지만 기관단총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럴 때 권총을 던질 수는 없죠. 권총은 허리춤에 차고 기관단총을 하나 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형태냐, 어떤 여러분의 도구에 따라서 어떤 거는 새로운 걸 잡으면 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거는 버리지 않고 같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경매라는 큰 흐름, 돈을 버는 큰 흐름은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행오버 조수 때문에 바쁘고 키광장 옥션 때문에 근 1년을 이렇게 투자했지만 있었던 직원들한테 나간 인건비랑 다 합치면 거의 정말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과 없이 돈이 나가면 속이 제일 쓰는 사람은 저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훈수를 쉽게 두죠. 결과적으로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하지 그랬냐 이런 거 제일 무식한 얘기죠. 자, 행오버도 3년간 걸쳐서 2년 반 걸쳐서 도입을 했듯이 사업이란 게 원래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가 나왔듯이 모든 것은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한대박부자님께서 두 번째 질문 해주셨네요.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신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멘트 때문에 방송을 생각한 겁니다. 그냥 질문만 딱 하면은 뭐 굳이 대답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도 서울에 위치 좋은 곳 빌라 낙찰받아 낙찰가 대비 4천만 원을 업을 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등기 수리, 부동산 수수료를 제외하면 약 3천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모두 협회장님의 가르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네요. 하도 오랜만에 닉네임을 보니까. 굳이 제 덕이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자,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인터넷 부동산 카페의 글을 읽어보니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 때 경매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입니다. 아직 초보인 저의 느낌으로는 어쩌면 경매로 돈 벌기 쉬운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요. 협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이런 거는 길게 보시면 됩니다. 경매 초보시기 때문에 긴 세월을 보지 않아서 늘 판단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닥칠 어떤 괴로움이 왔을 때 그 판단력은 어디서 오냐면 역사를 공부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죠. 다양한 사례를 공부해서, 그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사례를 알면 풀기가 쉽습니다. 자,
옛날에 몇 년 전이죠. 벌써 4년 전부터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금리 상승을 운운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 안 나오죠. 금리가 오른다라는 말만 나오면은 이제 한번 봐라. 이제 헬 조선이 열린다. 다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또는 여러 명이서 금리가 오르면 한국 난리 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시죠? 그거 가지고 방송 제가 숱하게 했습니다. 그건 택도 없는 일이다. 한국하고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한국이 바로 이렇게 적응할 리도 없고, 한국에도 통치권이 있고, 한국에도 자율권이 있고, 한국 고유의 시장이라는 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는 정치가 일부 개입하는 요소가 있죠. 한국은행의 금리는, 한국은행이 뭡니까? 정부 기관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도미노 게임 같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원인 분석을 하면서, 막 다양하게 강의해 놓은 거 수두룩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역시 금리가 2년째, 3년째 오르고 있지만은, 부동산 떨어졌다는 얘기보다는 너무 올랐다는 얘기밖에 없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으로 겪으신 거예요. 겪었잖아요. 지금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그죠? 금리는 올랐고. 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2억을 벌고 있는데 2%가 오르면 1년에 400만 원 정도가 월 이자 부담이 생기죠. 그럼 월 30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망한다, 죽는다 소리가 생기겠습니까? 그죠? 4% 금리를 받던 게 6% 됐다고 해서 내가 대출이 2억인 경우에는 30만 원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가 오른다 가지고 막 0점 몇이 올랐네 그러면 쌩 난리를 치던데 그게 오두방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올랐고 그러다가 한 10년 떨어졌는 그 세월 겪었으면 다시 오르면 오른갑다 하면 되는데 한 떨어지는 10년 세월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여러분들도 40대에서 직장 실직하지만은 30대 때 직장을 영원히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나오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라는 게 그런 것이지 여러분의 컨디션이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안 좋고 하는 게 반복되는 것처럼 전 세계의 경제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교차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하나 벌어진 것에 불과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제일 많이 오른 때였습니다. 그때 금리가 6에서 8 정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금리가 2, 3까지 떨어지고, 그죠? 6, 8 하던 게 2, 3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중과세를 풀어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가 와서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 그 다음에 옛날에는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 3년 보유였습니다만은, 이명박 때는 2년 보유만 해도 거주 조건을 없애고 비과세를 줬던 것을 다시 환원한다. 그래서 거주 기간을 높인다. 뭐 이런 정도 요건이 있지만 노무현 때에 비해서는 약한 조치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조금 약한 조치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졌다. 즉 대출이 좀 덜 되면은 당연히 그 소매 시장의 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의 하락이 대세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투기 지역에서 묶어버리면은 얄짤없지. 은행 돈 묶어버리면은 거래가 뚝 떨어지죠. 그런데 그러면 주인이 내놔도 잘 안 팔려요. 그렇잖아요, 아파트들.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대출이 옛날에 7억 되던 게 3억밖에 안 된다, 4억이 밖에 안 된다면 이제는 현금을 6억에서 7억을 들어야만 그 집을 사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거래수가 줄어들면은 정부에서의 취하는 양도세라든지 이전 비용과 관련된 세금이 확 줄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려고 중과세 혜택을 중과세로 막아버리지만은 그 기간이 오래되면은 당연히 제일 타격을 볼 게 은행이고 정부입니다. 그죠? 은행은 이제 대출로 먹고 사는 집단인데 대출량이 확 줄면 당연하게 은행이 먼저 타격을 받죠.
그다음에 정부도 이 정책이 1년, 2년, 3년 가면 세수가 좀 줄죠. 그래서 법인세를 올린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 그다음에 이제 재산의 보유세를 다시 증가시킨다고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면 이런 압박책이 오고 그러다가 예를 들면 부동산이 추락을 해. 자, 부동산이 추락을 하면은 도배장판도 1년에 2번 할 것도 2년에 1번 하게 되고 그러면 서민이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좀 있다가. 그렇죠. 그러고 정권이 마지막 좀 갈 때쯤 되면은 또 그걸 풀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흐름이다, 이게. 실제로, 제가 경매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금리가 막 24%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8%, 10%, 뭐, 기본 그랬고, 그 당시에 경매 재미 엄청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경매 정말 재밌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초보자의 느낌으로도 경매로 돈 벌기가 좋은 기회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만약에 대출이 이 생각도 해보시면 되겠다. 1년 반 전인가 그 원리금 균등 상한인가 도입한다 그랬더니 또 부동산 폭락 온다고 또 어떤 새끼들이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뭐 그렇게 그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오두방정을 떠는 품종이 아니에요. 지가 오두방정을 뜨는 거지. 부동산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모든 재테크 중에서 가장 무겁고 엉덩이가 잘 안 움직여지는 큰 어떤 기복이 없는 주식 같은 경우는 들고 날고가 뭡니까 그냥 물방개 돌아다니듯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주식이지만 부동산은 그런 재화가 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가 그냥 들뜬 거지. 기억나시잖아요. 금리 오르면 떨어진다 그랬는데 안 떨어졌죠. 그죠? 그렇게 잘 안 떨어져. 그죠? 오히려 투기인이 어쩌니 이런 말 나와버리죠. 금리가 오르는데 왜 그럴까요? 금리가 떨어져야지 그래야 되는데, 금리가 거의 2%, 3%할 때는 막 이렇게까지 안 오르더니, 금리가 오르니까 더 난리야? 그죠? 지금 여러분들 겪으시잖아요. 그게 딱 그 배운 대로 정석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이거는 경제는, 서울대에 나오는 경제학 박사도 경제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지식도 없이 야 금리 오르면 떨어진대. 이런 거는 완전히 무슨 엿장수 하는 소리를 해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부동산의 어떤 과세 정책이 바뀌고 대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래는 또 끊깁니다. 끊기죠. 그런 게 조정 기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거래를 할 놈은 어차피 해. 그쵸? 여러분들이 똥을 참고 싶어서 1시간 참고 2시간 참고 3시간 참지만 하루는 못 참잖아요. 이틀 참고 3일 참아도 4일은 못 참는 것처럼 한계라는 게 온다. 이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꾸준히 이렇게 낮아지면은 거래가 좀 끊기다 보면은 대출 우리 이제 회수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경매 사건이 좀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하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오르니까 몇 월 달부터는 경매 사건 막 쏟아진대. 혼자 점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잘 안 되는 건데 그런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대출을 조여버리면 경매가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먹을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도 먹을 게 정말 많은 거 정말 그냥 너무 많았죠. 예, 그런 시절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절 규제를 눌러버리고 대출을 잡아버릴 때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기회가 한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거를 보고 야 부동산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식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인생 쫑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 기회가 누구는 생각해 보세요. 최근 90년대부터 20년까지 30년 동안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탄생했을 때 그때 그냥 눈만 뜨고 이렇게 눈뜬 장님처럼 자기 생각만 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누구는 다 돈 못 벌고 살지 않습니까?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게 문제지만 항상 장점과 단점은 혼재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 분들은 꼭 돈을 벌었다. 특히나 지금같이 경제를 조일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또 옵니다.
이때가 이제 저는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옛날 초창기부터 법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2주택, 3주택 중가에 대해서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한참 됐죠, 저는. 여러분 방송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가 투자 위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과세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해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택으로 막 조지면은, 거기서 누르니까 딴 데 가세요, 상가. 그러나, 상가는 또 시세 조사가 어려워요. 유치권이 좋아요. 경매는요, 먹을 게 없던데요. 아파트는 너무 높아서 싫고요. 빌라는 시세 조사가 어려워서 안 했고요. 그래가지고요, 하다못해 유치권 법정지상권만 했었는데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오히려 대출이 거의 안 나오죠. 자, 그런 것만 하면서 시세조사 기법, 닦을 시간에 닦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런 세월이 오면은, 주택에 대해서 중간을 하니까 내가 상가를 해야 되겠다. 경매를 10년 했는데 시세조사가 안 돼가지고, 빌라나 상가가, 어떤 조사가 미진하거나 어렵고, 그 다음에 남들 상가로 다 돈 벌고 상가가 공실률이 주택보다는 확실히 높지만, 그렇지만은, 그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어서 낙찰가율이 낮은 거가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가에 대한 공포심만 뒤지게 키워놨다가, 이런 시절 딱 오면 대번에 또 이제 더 먹을 게 없어지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 기술을 상가 쪽으로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커녕에, 상가는 여전히 공실이라 겁이 나고 주택이 윗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경매 별게 없네 라는 이상의 자기식대로 아전인수식으로 또 판단하는 그 머리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스파레주에서도 강조하는 게 편견을 좀 깨라. 전에 제가 스파레주에서 편견 깨라라고 백날 첫날 얘기를 해도 제가 행오버 조수를 하면 뒤에선 또 이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경매나 하지 왜 다른 걸 할까? 아니 무슨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걸. 개미가 공룡 걱정해 주는 거죠. 개미가 지 걱정하면 되지. 공룡 걱정하면서 아이고 저렇게 커서 어떻게 걸어다니면 힘들어 라고 생각하죠. 나는 작아가지고 잘 돌아다니는데, 작으니까 난 좀만 먹는데, 이런 류의 생각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경매는 돈 버는 수단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직업이 하나도 없는 백수들만 경매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경매하면 경매만 하지 뭔 다른 직장을 외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견이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것이지 누가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서 못 버는 것은 아니다. 그거 꼭 명심하세요. 자, 오늘은 모처럼 옛날 같은 패턴으로 한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날이 토요일이죠? 날이 덥습니다. 너무 더운 데 있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